꿀은 여러 종류로 재배가 됩니다. 잡꿀이라 부르는 여러 꽃에서 얻은 꿀부터 설탕을 벌에게 먹여 만든 사양 벌꿀까지 꿀의 효능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었고 지금까지도 꿀은 우리의 삶과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벌꿀의 종류와 효능,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꿀의 역사. 벌꿀은 오래전 신화와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의 벌꿀은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졌으며 부활과 관련된 시제와 함께 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벌꿀이 신들의 음식이었고 벌이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꿀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표현했다고 하니 꿀은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약. 한국의 조선시대에는 벌꿀이 다양한 한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꿀약이라고 불렸던 벌꿀은 조선시대에서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서 꿀은 청밀이라 불렸는데 청은 맑음을 뜻하고 밀은 꿀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복밀은 벌꿀이 만든 꿀이라는 이름인데 보통 양봉이라는 말에 들어가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색깔이 황색을 띠면 황밀, 흰 색깔을 띤 맑은 꿀을 백청밀로 불렀습니다. 고대 중국의 음식 및 의약품.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꿀이 음식이나 의약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의학에서는 벌꿀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많은 약재와 조합하여 다양한 치료법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조선의 조공 물품 중 하나로 벌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꿀은 이렇게 예로부터 중요한 음식으로 여겨져 왔는데 과연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균 및 항염작용. 꿀에는 수많은 종류의 항균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상처와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꿀에는 천연 항생 물질로 유명한 프로폴리스가 함유되어 있어 세균 성장, 억제와 항균 작용을 높여 상처 치료나 간단한 피부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항산화 항암 효과. 벌꿀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세포의 DNA 복제를 억제하며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합니다. 독소 배출. 꿀에는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에 빠질 수 없는 숙취 해소. 음료 중 꿀물이 사랑받는 이유가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음주나 스트레스, 피로로 인한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소 제공. 꿀은 단순 당류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미용. 벌꿀은 보습 작용이 있어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드름, 건조함 등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셔도 좋지만 피부에 사용하면 꿀의 항생 효과로 인해 얼굴색이 밝아지면서 맑은 피부가 되는 효능이 있습니다. 기침 완화. 벌꿀은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초기 감기에는 목의 통증을 줄여주고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없애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때 꿀과 함께 대추,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통 및 복부 팽만의 효과. 꿀은 뱃속의 가스를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꿀을 섭취하면 복통의 통증을 없애주며 복부 팽만을 완화해줍니다. 면역력 향상.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여러 영양소와 효소가 풍부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하여 꿀에 대한 면역력 향상 효과를 입증하였는데 벌꿀만의 특징인 삼투압 효과로 인한 몸속의 박테리아를 박멸해주는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꿀에 어울리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피. 꿀과 함께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 제거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피에도 몸속 염증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꿀에도 항산화 효과가 있기에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좋습니다. 또한 계피를 차로 마시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꿀과 함께 섭취하면 맛도 영양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우유. 우유에 꿀을 함께 마시면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아미노산 작용으로 인해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날에는 우유에 꿀을 같이 넣어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인삼. 꿀과 인삼 또한 면역력 증진을 위한 좋은 궁합 중 하나입니다. 인삼을 작은 크기로 썰어 꿀에 재워서 하루에 한 스푼씩 먹으면 감기 예방과 기력,
회복 및 수족 냉증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몸에 열이 많으신 경우에는 인삼 섭취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꿀은 1세 이하의 아이는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꿀 속에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세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막아 근육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여 장기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은 되어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꿀을 섭취할 수 있다니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꿀의 종류와 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카시아 꿀. 밝은 노란색을 띠며 매우 맑고 상쾌한 맛이 나는 걸로 알려진 꿀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양봉이 쉬워 가격이 저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아카시아 꿀은 세계적으로 품질이 탁월한 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벤더 꿀. 라벤더 꽃에서 얻은 꿀로 보라색에서 진한 갈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띱니다. 특유의 라벤더 향과 풍미가 있으며 디저트에 잘 어울립니다. 달콤한 맛과 신맛이 조화롭고 열 처리를 가하지 않아 꽃가루와 프로폴리스 잎자가 포함됩니다. 마늘꿀.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강한 살균과 항균 작용이 커 꿀의 효능에 마늘의 효능까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꿀입니다. 항균 및 항염 특성이 높아서 상처 치료나 면역력 강화에 사용되며 인기 있는 건강꿀입니다. 클로버꿀. 클로버꽃에서 얻은 꿀로 밝은 황색을 띠며 주로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클로버꿀은 일반 꿀과 비교하면 약한 맛을 느끼게 되는데 가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가볍게 섭취할 수 있는 꿀입니다. 보통 꿀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클로버꿀을 추천해드립니다. 밤꿀. 벌은 밤나무꽃이 필 때 다른 꽃들이 주변에 있으면 다른 꽃으로 꿀을 채집하기에 생산하기가 어려운 꿀입니다. 특징은 색상이 밤껍질 색상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일반 꿀보다 칼륨과 철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꿀은 채집하기 어려운 만큼 가격이 일반 꿀보다 높으며 음식에 넣어 먹는 것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양벌꿀. 사양벌꿀은 벌에게 설탕을 먹여서 생산하는 꿀로 천연벌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요리에 설탕 대신 사용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꿀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는 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